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주식잔소리 정재현 멘토입니다.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거래소 1970포인트대 0.35% 밀리고 있죠. 코스닥 시장은 549.46포인트 약 0.35%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.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만 매수해주고 있고요. 코스닥 시장에는 일단은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. 전날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렸죠. 일단 전략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부분들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조금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 잔소리는요,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. 전화번호는요, 02-3153-2611,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.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. 013-3366-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.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,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종목이네요. 벽산을 매수를 하셨어요. 6,98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. 비중은 3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벽산을 한번 보자고요. 6,980원 여기네요. 일단 고가권역에 매수를 하셨어요. 많이 올랐죠. 일단 1,000원대 주가가 7,000원대까지 올랐으면 600% 가까이 성장을 한 거죠. 500%, 400%네요. 400%.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왔습니다. 밀려 내려왔는데 가격 조정을 한번 받고요. 그 다음에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. 하락을 하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절반의 되돌림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5,900원대, 5,700원대 라인대가 절반의 되돌림이었었죠.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란 말이에요. 5,100원짜리 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면 아마도 다시 한번 5,000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. 일단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이 부분들 때문에 올해 초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. 일단은 한 6,000원 언저리 때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리스크 관리는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 드릴게요. 5,100원 정도예요. 5,100원짜리 때 깨지게 되면 아마 다시 4,000원대 초반권역, 초중반권역까지 다시 한번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61선짜리 때죠. 한 5,900원에서 6,000원짜리 때, 이 자리대를 단기 저항 자리대로 좀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. 이 자리대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상담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이에요. KG ETS 5,100원에 비중 2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KG ETS 5,100원. 바닥권역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매수를 하셨습니다. 뭐 이거 손절 라인 다 남아있죠. 뭐 4,850원 4,850원 깨지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 손절, 기술적인 반등은 절반 목표치인 5,500원 이렇게 좀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KGTS 같은 경우는 조금 지루한 그런 모습을 좀 띌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박스권 5,500원 상단을 좀 잡아 놓으시고요.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4,8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. 타이트하게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종목입니다. 현대미포예요. 12만원. 비중 100% 올인 현대미포조선 12만원이에요.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뭐 엎질러진 물이고, 이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거 손절 못 하신 게 참 후회가 되실 것 같은데 조선섹터 저 좋게 안 봅니다.
그나마 괜찮은 게 현대미포 얘기해드렸고, 전 조선 안 좋게 봐요. 더 안 좋게 보는 거 건설, 조선 안 좋게 봅니다. 왜? 중국 시장 다 따라왔습니다. 중국 시장이 다 따라왔는데 과연 얘네들이 높은 마진을 내면서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일단은 좀 참으셨다가 9만 원대까지는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산업에 대한 이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, 그리고 대기업이다, 현대라는 그 부분들, 거기에 너무 위안 삼지 마세요. STX 죽었습니다. 그죠?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일이 나진 않겠지만 대기업이라고 믿을 만한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는 거. 반등하면 과감하게 좀 리스크 관리하세요. 9만 원대.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12만 원에 100%? 너무 무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 61선에 대한 저항입니다. 61선 저항 때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종목입니다. 한국전자인증이네요. 4,050원에 비중 2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한국전자인증을 한번 볼게요. 4,05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. 오늘 매수하셨네요. 보니까 산물인터넷 뭐 간에 뭐하네 하다 보니까 그냥 덥석 잡은 거죠. 더 빠질 것 같은데요, 이거? 예. 20%가 좀 더 가져가 보세요. 좀 더 가져가 보시는데 3,600원 정도까지 밀려버리게 되면 좀 더 매수하세요.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더 끌고 가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. 적어도 뭐 4,500원 정도 때, 그 정도 때까지는 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. 여유 있게 보시고 조금 천천히 쉬엄쉬엄 보세요. 그러면은 뭐 많이 올라가게 되면 5,000원 정도, 한 4,500원, 5,000원 이렇게 1차, 2차 정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밀리면 이거 3,600원, 3,700원 언저리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.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종목입니다. 파트론이에요. 12,900원. 30%. 11,100원. 오늘 주가. 매수가 12,900원. 12,900원이에요. 근데 리스크 관리 못했다 이거죠. 그럼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.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나온 것 같은데요. 11,700원 나왔네요. 일단 나왔다가 하루 밀렸단 말이에요. 좀 더 확대해서 보자고요. 거래량 증가되면서 올라갔고,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어저께 상승이 나왔습니다.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,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IT 부품주들. 환율이 수출주에게는 괜찮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엔화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좀 과민하게 했다 그랬죠. IT 부품주들 중에서도 4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기저효과라고 하죠. 그 부분들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좋은 주식은 아마도 좀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. 파트론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되 12,000원짜리 때까지는 진짜 움직일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 12,000원, 한 500원에서 12,850원 요 자리 때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됨을 한번 확인을 했어요. 만약에 이 300만 주 정도 터졌는데 이 300만 주 이상 터지지 않는다라면, 그와 비슷하게 터진다라면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, 그렇지가 않다라면 일단 때리세요. 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보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, 파트로는 뭐 4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네요.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종목입니다. 제일기획이에요. 24,400원. 비중 10% 추매할까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추매에 대한 기준을 알고서 추매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요? 제일기획 한번 볼게요. 자,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뭔가 있어야 돼요. 24,000원이란 말이에요. 24,400원. 여기, 그죠? 지금 어떤 근거로 추가 매수를 하신다는 얘기인지, 거래량이 는 것도 아니고 횡보해주고 있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, 그죠?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,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전 요 단기 추세선 11선 부근들이 아니라 한 18,5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보겠습니다.
그러면 10%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평단가는 한 21,400원 정도 되겠네요.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? 그 정도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18,500원 정도 그 이하권역으로 좀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세요. 그럼 뭐 괜찮지 않을까 싶으니까요. 아시겠죠? 다음 종목입니다. 다음 종목은요. 한스바이오메드네요. 16,100원. 비중은 20%를 매수를 하셨네요. 자, 한스바이오메드를 한번 봅시다. 16,100원짜리 때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. 그럼 요 자리 때 저점을 깨질 것이다 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일단 오늘 저점 깨면 리스크 관리 하세요. 15,500원짜리 때 같은데 요거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시고 빠지면은 14,000원 정도 때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여전히 장기 박스예요. 얘는 지금 보니까 요 2만원대 12,000원대 2만원 12,000원 요 박스입니다. 15,500원 깨면 다시 박스 하단권역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저점 깨면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하십시오. 분명히 하시되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.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. 가슴 보형물 시장 나름대로 개척을 해주고 있고요.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. 근데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성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나 시간적인 부분들,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못 받는다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. 오늘 저점 깨지면 다시 박스 하단권역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18,000원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. 18,000원 정도 목표가 좀 잡아놓고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종목입니다. KCC예요. 52만원에 비중 20%를 매수를 하셨네요. KCC가 상당히 좀 괜찮게 올라갔었어요. 근데 많이 빠졌어요. 그죠? 52만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. 52만원짜리 때 만약에 오늘이나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를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이 자리 밀리게 되면 다시 뭐 50만원 깨고 내려오겠죠?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좀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. 일단은 지금 저라면 이거 손실 없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. 정리하고 다시 볼 것 같아요. 왜냐면 60, 120 대드났단 말이에요. 반등은 나올 건데 그렇게 크게 반등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손실이 없을 때 매도를 해 놓으시고 다시 보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매수가 위에 올라갔으니까 정리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종목입니다. KG 이니시스. 누구는 KG 모빌리언스. 17,800원에 15%. 자, 한번 보자고요. KG 이니시스. 17,800원. KG 모빌리언스는 13,800원. 자, 17,800원이에요. 그냥 갖고 가세요. 연초에 보게 되면 사물인터넷, 전자결제, 컨텐츠 이 세 개가 내년 초까지 강한 모습 나올 것 같습니다. 그 중에 전자결제 포함되죠? 컨텐츠 있단 말이에요. 음원 얘네들 움직이죠? KG 이니시스 움직인단 말이에요. 모빌리언스 같이 움직이죠? 모빌리언스보다는 이니시스가 좀 더 강합니다. 좀 더 가져가세요. 지금 손실권역이신데 17,800원이란 말이에요. 만약에 얘가 시계 조정을 줍니다. 15,000원대 중반까지 와요. 더 사세요. 15%. 더 사서 내년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. 수급 괜찮습니다. 실적도 괜찮아요. 그러하니 15,000원대 중반 이하로 밀리면 과감하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십시오. 넘어갑니다. 인성정보예요. 5,040원에 비중 30%. 어저께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. 인성정보. 자, 보자고요. 인성정보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. 근데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. 5,020원 정도, 5,040원이란 말이에요. 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5,04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. 오늘 매수하셨나요 혹시? 하락 추세죠? 이렇게. 그죠? 얼추 다 올라왔네요. 뭐 5,500원?
61선 저항이네요. 5,400원, 5,500원 그 자리대. 아마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을 겁니다. 쉬어가는 흐름들. 그죠? 그리고 나면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. 좀 더 가져가 보세요. 일단 1차적으로 한 5,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거 넘어가게 되면 이제 6,3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. 그 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헬스케어는 단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. 좀 길게 여유 있게 보셔야 되고, 올해보다는 내년 시장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헬스케어를 보실 때는 실적을 꼭 확인하세요. 실적이 나오는 주식을 좀 보셔야 됩니다. 그래야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삼성 엔지니어링 45,000원. 비중이 25%예요. 삼성 엔지니어링을 45,000원? 상당히 오래되셨나요? 아니구나. 주가가 많이 빠졌었네요. 자, 45,000원이에요. 글쎄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? 이거 왜 살까요? 삼성이라서? 삼성이라서 사는 걸까요? 아니면 합병 때문에? 그거 단기적으로 안 됩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. 신저가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. 올해 내내 역별 종목군들 계속 죽어나는 거를 눈으로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군들을 보신다.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빠지는 거 대책 없죠. 삼성엔지니어링 4분기 실적 좋을까요? 제가 봤을 땐 별론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소외를 받을 수밖에. 그죠? 45,000원이에요. 저라면 리스크 관리하겠습니다. 올라가는 종목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낙폭과대로 진행이 되는데 거래량까지 증가가 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. 그리고 지금 시장 구간에서 역별 종목 하는 거 아닙니다. 역별이라고 해서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큰 코 다칩니다. 내년 시장도 차별화는 계속됩니다. 일단 그렇다면 역별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. 그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, 저는 대형 건설사 좋게 안 봅니다. 추천한 적도 없고 추천할 마음도 없습니다. 그러니 그 점까지도 참고하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봤을 땐 이거 종목 교체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종목입니다. 현대상선이네요. 9,880원. 비중 20%. 자, 현대상선. 이 종목이 얼마나 상담이 들어왔는지 밖에서는 상담이 수익 난 사람 처음 봤답니다. 9,000원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했나 찔끔 수익이 났어요. 9,880원. 근데 이게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. 오늘 실적 처음 까보는 것 같은데 뭐 실적이 참 환타스틱하네요. 이게 적자예요. 적자 계속. 그죠? 3분기 때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는데 4분기 때 다시 적자란 말이에요. 부채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거 이런 종목 안 합니다. 저는 이런 종목은 안 합니다. 왜? 현대그룹이니까 괜찮죠. 현대그룹이니까. 근데 저는 안 봐요. 적자 기업 왜 봅니까? 유가가 뭐 하락하기 때문에 얘네들 도움이 될 것이다. 뭐 현대그룹주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안 봅니다. 그래도 실적이 안 나오는데. 그죠? 지금 약간 수익 중이세요. 약간 수익 중인데 저라면 이거 매도하고 딴 종목 하겠습니다.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약간 수익이니까 다른 종목 하시기 바랍니다. 넘어갑니다. 휴비스예요. 12,200원. 비중 30%를 매수를 하셨네요. 휴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2,000대에 매수를 하셨어요.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좀 박스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12,2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죠. 여기 밀려 내렸는데 하락 N장으로 밀려 내려왔네요. 이렇게. 그죠? 지지를 받고 전저점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요 자리대 깨지면 안 되겠죠? 요 자리대가 얼마냐? 한 11,200원 정도네요. 지금 보게 되면 11,000원. 이거 저점 깨면은 아마 만원대 중반권역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어 보이네요. 많이 밀리면 1,300원, 1,400원 이 자리대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.
중기적으로 추세는 일단 이탈했어요.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11,700원, 11,800원짜리 때가 저항입니다.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. 휴비스가 장섬유, 이 지금 부분 장섬유와 단섬유 이거 있죠. 휴비스가 나름대로 괜찮아요. 괜찮은데 얘네가 좀 소외를 받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.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. 얘네가 실적이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. 섬유, 유복 섹터는 많이 올랐는데 이 휴비스는 못 올라갔습니다. 일단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, 근데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. 여전히 좀 박스권역인 것 같아요. 상당히 좀 지루합니다.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.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오늘 저점 깨면 리스크화를 좀 하셔야 되고,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다면 박스 상단 12,500원 그 정도, 매수가 정도 조금 위겠죠? 그 정도까지 일단 여력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되, 비중은 추가 매수를 좀 하지 마세요. 30%면 적당하니까. 아시겠죠? 다음 종목입니다. 일진 머티리얼즈 8,400원. 비중 20%. 자,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볼게요.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. 전기차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고 지금 현재 주도로 나오고 있는 건 사물 인터넷 쪽이에요. 사물 인터넷이 움직이니까 2차 전지나 전기차 이런 부분은 쏙 줄어들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난 이제 뭐 내년도 되겠죠? 이게 유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. 유가가 뭐 다시 막 급등 나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2차 전지, 전기차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올 건데 지금 그 얘기가 쏙 들어갔죠.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겠죠. 그러면 결국 이 친구는 박스권 8,700원 그 정도 1차, 2차가 9,300원. 일단은 8,600원짜리 때 700원짜리 때 오게 되면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. 실적이 여전히 안 나오네요.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. 그러면 일단은 움직일 때 매도하고 다음에 보자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마지막 잔소리입니다. 4분기 실적 개선주들 있죠? 시장 조정 나옵니다. 그때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. 4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내수입니다. 내수.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도 움직여요.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. 롯데케미칼 179,500원, 0.55% 1,000원 빠져있네요. 이런 거 빠지면 사는 거란 얘기예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? 내수주, 화장품, 그 다음에 컨텐츠, 중국 관련 수혜주, 사물인터넷, 전자결제, 얘네들 실적 좋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얘네들 보시는 겁니다. 산업재 같은 경우는 보지 마세요.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거 건설, 조선 이런 거 저 안 봅니다. 왜? 실적 안 좋아요. 삼성전자, 현대차 안 봅니다. 왜?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못 나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.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지수가 출렁거리면서 많이 밀린다 라고 하면 실적주들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.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